입만 뻥끗해도 온갖 죄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정말 뼛속까지 썩었구나. 우리님이 사원부에 상소를 올렸다. 소금이 왜 쌓여만 가는지 아직도 감이 없어? 당사자 손을 떼게 하게. 배옥은 집에 수상한 사내들이 들락거린다는 소문입니다. 지도가 조선의 문명을 가를 수도 있다. 영사를 무너지면 다 운들이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놈이 내 어미를 죽인 자다.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최초의 한국 사극 시리즈 탕류 4~5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이 작품을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진짜 칼을 갈았습니다. 완전히 이 작품은 각을 잡고 만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4~5화를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디플에 가셔서 4~5화를 다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탕류 4~5화에서는 인물들의 관계와 정치적 판도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옛 한강인 경강 일대 온갖 돈과 물자가 몰리는 마포 나루터를 배경으로 혼탁한 세상을 뒤엎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청춘들의 운명을 그린 액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3인방은 각기 다른 꿈을 품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탕류 4~5화에서 그 변화의 포문을 연 사람은 장시울입니다. 그는 사화에서 무덕 패거리의 일원이 된 이후에 급격한 성장 곡선을 그립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겨우겨우 살아가던 시울이었지만 이번 화에서는 조직을 위한 사나이로 바뀌었죠. 앞서 시우리한테 털렸던 방가가 시우리를 잡으러 왔었는데 시우리가 없으니까 무더기와 그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사정없이 괴롭혔죠. 그 사실을 우두머리인 덕계도 보고 알고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상 덕계가 무더기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무덕패는 완전히 사라질 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시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다지 의리가 없어 보였던 무덕패거리가 장시울은 의리가 있다고 막 환호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다른 왈패들은 시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시우리는 마포의 왕으로 군림했던 덕계와 1대1 데스매치를 갖게 됩니다. 이미 시우리는 윤가에게 칼 한 방 맞은 상태였고 앞서 많은 이들을 상대한 뒤라 덕계와의 싸움에서 많이 불리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덕계에게 완패하여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무더기가 시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우두머리인 덕계의 다리에 낫을 꽂아버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보였습니다. 자칫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기에 싸움은 여기서 막을 내렸고 사실상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덕계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판단하여 무더기에게 있어 호랑이 같은 존재인 시우리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마포 나루터를 무더기에게 맡긴 채 정말 초라하게 덕계는 퇴장합니다. 진짜 그동안 보여줬던 덕계의 모습이나 그의 행동들은 굉장한 포스가 있는 그야말로 우두머리 그 자체였는데 정작 싸움에서 지고 곧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 그 많던 부와 명예들, 가오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쓸쓸히 떠나는 자의 모습은 남루한 중년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길에 그 누구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죠. 저는 이 덕계와 시우리와의 전투에서 참 많은 의미들이 있다고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우리는 덕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칼 들고 설치던 윤가를 날려버린 뒤 덕계는 시울의 배짱과 실력을 인정하여 수를 내리려고 했는데요. 정작 시우리는 덕계의 수를 거절하죠. 즉 시우리는 덕계 밑에서는 왈패짓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그가 다스린 마포의 나루터는 생지옥이었기 때문이었죠. 덕계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터에 앉아서 좋은 음식과 술을 마시며 여자들을 끼고 유흥이나 즐기며 살았지만 정작 천한 일꾼으로 살았던 시우리는 일꾼들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덕계 밑에서 그 지옥을 다스리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시우리가 덕계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덕계 한 사람을 이겨서 내가 이 동네 싸움 짱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더럽고 썩어 빠진 잘못된 체제 자체를 부서뜨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시우리는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장시울은 그의 마음속에 개혁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덕계와의 싸움은 치열했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은 쓰러졌는데요. 이 드라마 속에서 백성의 대표로 나오는 시우리는 덕계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힘없고 백 없는 진짜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더러운 체제를 거부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 싸웠다는 점입니다. 인물 쳐야 질서가 잡히겠다. 두 번째로 덕계와 시우리와의 전투는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서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덕계가 나간 마포 나루터의 엄지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안 되는 무더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엄청 무시받던 사람이 가장 위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걸 우리 박지환 배우님이 너무 잘 이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유쾌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포 나루터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마포의 호랑이 덕계가 사라지고 마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시우리가 되었죠. 실제로 세대 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체제의 변화였죠. 시우리 역시 이번 전투를 통해 초고속 승진을 하여 듣보잡 막노동 일꾼에서 바로 왈패의 2인자 검지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체제 변화의 효능감을 보여주는데요. 땡볕에서 기다리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세워주고 말도 안 되는 세금 또한 면제를 시켜주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실제적인 일을 시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덕계와 시우리와의 전투 결과는 백성들에게 전혀 기대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덕계가 떠날 때 어떤 일꾼은 엄지가 바뀌었으니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고, 아무래도 일꾼 출신인 무더기가 엄지가 되었으니 일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는 이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덕계 역시 일꾼 출신이었고 그가 일꾼일 때는 맞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일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덕계는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에 이제는 진짜 일꾼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나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일꾼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죠. 즉 세상은 사람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이 드라마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아주 강력한 힘은, 권력은 사람을 바뀌게 한다고요. 원래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고 그 힘은 결국 순수했던 사람을 악랄한 인간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계가 그렇게 변했으니 지금 바뀐 무더기 역시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기대하는 이유는 지금과는 좀 다른 세상, 다른 사람도 잘 되지만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정작 사람이 바뀌어도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백성들의 이야기들, 푸념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고정관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학습된 무기력이 많은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죠. 그것을 이 드라마는 장시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부러지지 않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말이죠. 어쨌든 저는 이 덕계와 시우리와의 전투 장면을 통해 이처럼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액션의 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화에서 진짜 눈여겨봤던 장면은 정천과 돌개의 충돌이었죠. 정천은 대호군을 만난 뒤 너무 구린내가 진동하는 이 마포 지역을 제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 권력의 가장 아래에 있는 왈패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볼통을 때려보는 것이었죠. 그러면 진짜 볼통의 주인이 나올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작전은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포 나루터의 엄지가 바뀌었고 권력의 지형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도 돌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늘 하던 대로 뒤를 제대로 봐주고 뇌물만 받아먹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뇌물을 받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 정천이 움직였죠. 무덕패를 싸그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돌개가 오히려 무덕패를 풀어주고 정천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죠. 그나마 이 장면에서 참 좋았던 건 이 장면을 시우리가 보았다는 점인데요. 정황상 겉으로 볼 때는 돌개가 무덕 패거리를 도와주는 구원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비리와 잘못들이 차고 넘치는 정말 그 썩은 문제들을 뜯어 고치고자 정천이 움직였던 것인데 역으로 정천이 잡혀 들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우리가 정천이를 보고 똑같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보다는 무슨 사정 때문인지를 시우리는 더 제대로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과정들이 왈패들 사이에서는 시우리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정천이는 관리들 사이에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들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런 전개라면 나중에 최은도 상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최은은 어떻게 더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최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단지 로맨스나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과연 그녀는 시울과 정천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썩어 빠진 조선을 변화시키게 될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4, 5화를 통해 느낀 점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드라마는 왜 무덕이라는 캐릭터를 전면에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말고는 뒤에서 씨 까는 거 말고는 진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 그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싹싹 비는 그런 사람이 무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포 나루터의 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작가님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피셜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덕이 같은 사람도 죽어가던 지금의 자기 아내를 살려냈던 사람이라고.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데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는 사람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우리의 무력이나 최은희의 지력이나 재력, 정천이의 공권력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나도 아주 작은 부분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덕이라는 캐릭터가 조금은 밉고 또 못 믿었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웃음도 나지만 내가 무덕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뭔가 이 무덕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개될 6, 7화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6, 7화에서는 주인공 3인방이 본격적으로 공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그를 시우리가 은밀하게 만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전후 사정을 서로가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천이는 왜 잡히게 되었고 시우리는 왜 왈패가 되었는지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호군이 정천을 꺼내주는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호군이
대놓고 정천이를 도와주면 아무래도 대호군의 상황이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대놓고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정천이를 구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정천이가 어떻게 돌개의 손아래에서 벗어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돌개가 나쁜 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돌개 뒤에 있는 진짜 배후가 누군지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은은 달라진 왈패들로 인하여 변화를 체감하고 아주 조금은 시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세금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일에 진심인 무덕패의 실세 시우리를 보면서 두 사람이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천이가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정천이의 환경이 다 문제가 많죠. 선배 돌개는 악당 중의 악당이고 그 밑에 부장들은 다 하나같이 탐관오리 돌개의 수하들이고 누구 하나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천이라는 캐릭터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정의를 지켜나갈 정말 정직한 관리라고 보여지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들이 닥쳐와도 쉽사리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천이 대호군과 연결되어 있고 대호군이 최은의 아버지 최정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 최은도 정천과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은이도 부패관리, 악덕 왈패들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사람인데 이를 바꿔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싸우고 있는 시우리와 정천이를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돈으로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최은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나루터의 일꾼들을 보면 진짜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당하게 사람이 사람다움을 인정받으면서 많은 세금이 아니라 많은 세금으로 고요를 뜯는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일꾼들이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면서 뭔가 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그러면 이 일꾼들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은이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오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정말 역대급으로 마을이 이 마포가 크게 성장하는 것들을 최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과정, 마포 나루터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시우리와 최은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로맨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런 돌개의 향방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6, 7화에서는 돌개가 정천을 찍어내기 위해 더욱더 더러운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 증거 만들어서 사람 한 명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돌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빌런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내어서 정천이를 관직에서 완전히 찍어내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보내서,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무더기가 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지들의 모임에 무더기가 나가는데 그 상황들, 그러한 분위기를 그가 겪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렇게 돌개가 엄지들을 다 만난 뒤에 자신이 모시는 진짜 대감을 만나러 갈 때 그때 무더기가 몰래 돌개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진짜 배후를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기는 주인공 3인방은 아니지만 거의 주연급 인물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무더기가 진짜 큰 거 한 방 터트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덕계의 다리에 낫을 찍은 것처럼 이번에는 돌개의 다리에 낫을 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더기가 엄지 모임에 나갔을 때 아마도 다른 엄지들이 무더기를 굉장히 얕보면서 비웃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때 왕해가 무더기를 보면서 마치 생선을 발견한 고양이처럼 입맛을 다시다가 결국 마포 쪽에 왕해 패거리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시우리를 통해서 젓가락 던지기를 배우던 무덕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좀 싸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천이와 군
군인들도 합세해서 왕의 패거리들을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만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막상 다 까보니까 시우리도 있고 정천이도 있고 그동안 필살기를 준비해왔던 무덕 패거리도 있으면서 완전히 대반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리고 다른 적들과 싸울 때는 이 덕계 밑에 있던 윤가나 방가 이 두 사람도 굉장히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가장 약하다고 보였던 무덕패가 왕의 패거리들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마포의 나루터가 시우리와 정천, 최은희를 통해서 매우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곳 마포로 몰려들고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 마포의 무더기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장면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짜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되게 재밌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4, 5화 리뷰와 앞으로 나올 6, 7화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예고편 없을 때의 뇌피셜이었고요. 자, 이제는 6, 7화 예고편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정천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막 나가는 돌개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돌개는 정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온갖 죄를 다 갖다 붙여서 골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천이 그의 말에 확신을 가지게 되죠. 뼛속까지 썩은 그 주체가 돌개라는 사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돌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발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정천은 이 같은 돌개의 협박에도 전혀 굽히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천 뒤에는 이제 대호군이 있으니까요, 이 전쟁이 쉽게 한쪽으로만 쏠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돌개가 또다시 엄지들을 모아서 그들을 단속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드디어 우리 무더기 형님이 첫 엄지 노릇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대호군이 나라를 걱정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 시우리는 검술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장면을 통해 드라마는 앞으로 있을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생 능력이 안 되는 조정의 비참한 현실과 밖으로는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일본의 위협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조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최은의 아버지 정엽은 누군가가 사원부, 곧 지금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에다가 고발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소금이 왜 쌓여만 가는지 아직도 감이 없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정엽은 최은에게 장사의 손을 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최은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불똥이 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마도 최은희가 나루터에 있는 잘못된 비리가 많은 탐관 오리들을 고발한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이용되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최은희의 이런 정직한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국 상단에는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최은희가 더 이상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에 최은희는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개가 대우군의 음모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군에게 사람을 붙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정엽이 대우군의 집에 가서 엄청난 지도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대호군은 지도가 조선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의 지도는 단순한 정보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 조선시대의 지도는 곧 권력과 패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도를 가진 자가 나라를 통제하고 지도가 바뀌면 나라의 주권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드라마 탕류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라마 탕류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의 혼란기입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상인들은 착취를 당하며 관리들은 부패하고 국가는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런 시대에 지도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 군사 지도입니다. 조선의 요충지, 항로, 군사시설, 비밀 통로가 기록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장소가 되는 마포 나루터는 무역과 물류의 핵심 장소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경강 일대의 물류 루트와 군사 방어선이 담긴 지도가 외세나 반란 세력에게 넘어간다면 조선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우군의 대사 이 지도가 조선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말에 대입을 해본다면요, 이 모든 지도들이 조선의 생명줄인 경강의 무역망 전체를 움직이는 열쇠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도는 조선의 경제 주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를 잃는다는 것은 나라의 목줄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해석할 여지는 다른 의미로 이 지도를 좀 해석해 본다면 실제 역사와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모든 지역, 산천, 도로, 군사 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지도인데요. 그 완성 이후 왕권 강화와 국방 체계 개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 지도는 한편으로는 외부에 유출이 되어버리면 나라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호가 지도를 외국에 넘겼다는 누명을 쓰고 옥사했다는 설도 전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드라마 탕류의 대우군 대사는 지도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잘만 사용한다면 상황을 역전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드디어 무더기가 경강을 다 잡아먹으려는 세력, 곧 왕해패의 존재를 시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마포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역시 무덕패도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필살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 이 장면을 보시면 엄지들의 모임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박지현 배우님이 진짜 이 불쌍한 연기 너무 찰지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아무래도 왕해와 최종 빌런과의 만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종 빌런이 다음 화에서는 아마도 슬쩍 자신의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왕해가 경강을 하나둘씩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 예사로운 상황은 아니겠죠. 과연 이들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다음 화는 진짜 초대박 대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은 여기서 시우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진짜 원수 왕해의 얼굴을 기억해내죠. 자, 이렇게 되면 시우리와 왕해가 결국은 맞붙게 될 매치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 단순히 나루터를 쳐들어온 오랑캐 한 놈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어머니의 원수를 잡는 더욱더 심도 깊은 서사의 과정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4, 5화에서는 주인공들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마포 권력 판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회차였고, 6, 7화는 그 여파 속에서 더 큰 적들과 맞서게 될 주인공 3인방의 이야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시울은 영웅으로 거듭나 더 큰 정의를 실현하려 하고, 정천은 정의로운 관리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최은은 탁월한 지략과 강단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겠죠. 그리고 다음 6, 7화에서 가장 심하게 거학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올 것이고, 이와 더불어 완전히 다른 주인공 3인방이 개별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결국에는 같은 목적, 곧 정의로운 세상, 번영하는 상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팀이 되는 과정들을 진짜 재밌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작한 영상에서 시우리의 어머니가 재혼하여 시우리가 무가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정합니다. 할머니가 재혼을 하여 3대가 과거를 칠 수 없다는 것이 드라마의 설정입니다. 잘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탕류 4, 5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과 6, 7화 전개에 대한 뇌피셜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댓글로도 막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 탕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2편씩 공개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Soft sunlight on my skin. Your whisper pulls me in. No alarms, just your